일부 새벽 3시 그녀가 쓰러진 이유. 쿵. 둔탁한 소리. 새벽 3시 주방 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가스레인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서유나, 42살, 결혼 20년 차,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장남 며느리. 1년 전 통계 충격. 지난 1년간 유나가 만든 제사 음식 총 12번, 사용한 재료비 600만 원, 들어간 시간 480시간,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60일, 2개월입니다. 받은 칭찬, 고생했다 3글자. 1년에 딱 한 번, 20년의 기록. 20년 동안 유나는 240번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목은 14번 부었습니다. 병원은 입원 갔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한 횟수?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일기장의 비밀. 일기장 첫 페이지.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두 번째 페이지.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목 아픈 건 훈장 같은 거래. 아픈데? 정말 아픈데? 10번째 페이지.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 말을 동서가 했다. 50번째 페이지.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인가 보다. 100번째 페이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아니, 참아야 하는 걸까? 마지막 페이지. 날짜 없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운명의 그날. 2024년 11월 16일. 할아버지 제사 당일. 유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잠들었으니 수면 시간 3시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번 주만 제사가 3번이었습니다. 첫째 주 외할머니 제사, 둘째 주 작은 할아버지 제사, 셋째 주 할아버지 제사. 게다가 낮에는 포장 아르바이트. 하루 6시간. 유나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주방에서 유나는 20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색나물, 오색전, 갈비찜, 삼탕. 손목은 불에 다른 듯 욱신거렸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유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발견. 같은 시각. 침실. 남편 강태준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주방인가?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타는 냄새. 주방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불길한 예감. 태준은 뛰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유나야. 비명. 병원 진단서. 다음날 아침. 병원. 의사의 진단. 심한 과로. 영양 결핍. 수면 부족. 손목 터널증 혹은 악화. 최소 일주일 절대 안정.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제사 당일. 태준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절대 안정이래요. 어머니의 대답. 또 쓰러져? 맨날 쓰러지네.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와서 음식해. 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공책, 유나의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읽었습니다. 20년간 아내가 삼켜온 눈물을, 분노를, 절망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번 제사에서 끝낸다. 품 안에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 오늘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질문 3개. 여러분, 질문 하나. 장남 며느리는 왜 당연히 고생해야 합니까? 질문 2. 돈으로 해결하는 건 영리함이고 몸으로 때우는 건 능력 없음입니까? 질문 3. 부모는 자식을 차별할 권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 새벽 3시, 그녀가 쓰러진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반전을 아실 겁니다. 1장 20년의 기록 -5분. 결혼 첫해 1999년 20살. 유나는 꿈 많은 신부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태준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자.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태준의 약속. 유나는 믿었습니다. 시집은 평범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하셨고 어머님은 좀 까다로우셨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 모든 걸 책임져. 며느리가 잘 도와야 해. 첫 제사. 유나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잘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시어머니의 칭찬. 유나는 기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20년간 계속될 줄은. 5년 차 2004년 큰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잠시,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젖을 물리면서 설거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때는 애 셋 키우면서도 다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해? 유나는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10년 차 2009년 둘째 민준이까지 낳았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유나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하고 제사 때는 음식 만들고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파스를 건넸습니다. 다들 참고 살아. 힘내. 유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파스 한 장. 그게 전부였다. 15년 차 2014년 시동생 태훈이 결혼했습니다. 세댁 한미래.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우먼. 첫 제사 날 미래는 과일 한 상자 사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래 센스 좀 봐. 이런 게 진짜 효도지. 유나는 새벽부터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받은 말, 고생했다. 3글자.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과일 한 상자 20가지 음식. 이게 이 집 공식이다. 17년 차 2016년 추석. 유나는 사흘 밤낮을 세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용돈. 미래에게는 두툼한 봉투.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유나 차례. 시아버지는 그냥 돌아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원래 살림 배우는 게 용돈이야. 섭섭해하지 마라. 유나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차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9년 차 2018년 손목이 한 개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 손목 터널증 혹은 건초염 의심. 최소 2주 절대 안정.
다음 주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볼까? 유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왜?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해? 나 때는 애 셋 낳고도 이랬어. 그 말을 들은 후 유나는 다시는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20년 차 2019년 어느 날 유나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댁 안방에서 미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 야, 내가 제사 음식을 왜 해?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우리는 그냥 돈으로 어머님 구슬리면 돼. 능력 없는 형님. 그게 나구나. 유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노동력이다. 이장 운명의 제사 -7분. 2024년 11월 16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돌아온 태준과 유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유나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이에요. 유나가 새벽에 쓰러져서. 뭐? 또 쓰러져? 맨날 쓰러지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누가 해? 태준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래요. 아이고, 유나 아니면 누가 음식하니? 뭘 했다고 쓰러져?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와서 음식해. 태준은 수화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유나 진짜 쓰러졌어요. 이번 제사는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침묵.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침묵. 그리고 뭐? 다르게 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상님 제사를 다르게 지내. 시어머니의 폭발.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유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시댁 도착.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팔짱 끼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점심때 다 됐잖아. 어서 앞치마 메고 시작해.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재료, 20가지 음식,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동생 부부 도착. 현관에서 밝은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한미래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우리 미래 왔네. 어서 들어와. 미래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했어요. 횡성 한우 최고급이에요. 세상에, 이게 웬 귀한 거야. 우리 미래밖에 없어. 시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허허, 이거 좋은 거네. 둘째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 태준은 부엌 쪽을 봤습니다. 유나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우 한 상자가 모든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오후 6시 제사 음식 완성. 드디어 20가지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이 부르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음식들을 훑어봤습니다. 고생했다. 딱 3글자. 그리고 바로 한우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걸 제사상 제일 좋은 자리에. 역시 우리 미래 효심이 깊어. 유나가 만든 음식, 10시간의 노동. 고생했다 3글자. 미래가 산 한우, 10분의 쇼핑. 끝없는 칭찬. 오후 8시 제사 시작.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운데에는 한우, 구석에는 유나가 만든 음식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 시간. 와, 한우 진짜 대단하다. 이 마블링 좀 봐. 태훈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제일 좋은 등급으로 골랐어. 미래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정성이야. 돈 아깝다고 싼 거 사오면 무슨 제사야. 시어머니의 칭찬.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싼 거? 자신도 최고 재료를 샀습니다.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그런데 정성이 아니라고. 오후 9시 마이너스 결정적 순간 미래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시킬까요? 요즘 제사 음식 배달도 잘 되던데요. 퀄리티도 괜찮고. 위로인지 비꿈인지 모를 말. 유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동서. 나 이래도 이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그래요? 근데 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제사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건강 상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거든요. 능력이 되니까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능력? 돈으로 해결. 일기장에 적었던 그 문장.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삼장 남편의 각성 마이너스 5분. 밤 11시 마이너스 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잤습니다. 유나는 샤워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극도의 피로에 태주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잠결에도 찡그린 미간, 눈가에 눈물 자국,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스를 찾으려고. 그런데 손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낡은 공책, 일기장.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 마이너스 첫 페이지.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남편한테 살짝 말했더니 파스 하나 건네주며 다들 참고 산다고 했다. 시어머님은 며느리 손목 아픈 건 훈장이래. 아픈데? 정말 아픈데?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손목보다 더 아프다.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스 한 장.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기장 마이너스 중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 갔다. 의사가 손목 쓰지 말래. 근데 다음 주가 시아버지 생신.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한테 말해볼까래.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게 뻔해서 괜찮다고 했다.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목, 시퍼렇게 멍든 손목, 병원 진단서, 날짜 3년 전. 태주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일기장 마이너스 생신편. 시어머님 생신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음식 준비. 20가지 넘게 혼자 만들었다. 동서는 11시에 와서 케이크 내밀었다. 시어머님 아이고, 우리 미래 센스 좀 봐.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엔 눈길도 안 주셨다. 친척들이 잡채 맛있다 하니까. 시어머님,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다 한 건데.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흔적.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기장 마이너스 추석편. 추석 음식 마무리하고 시댁 갔다. 시아버지가 봉투 2개 꺼냈다. 미래 동서 두툼한 봉투.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내 차례. 시아버지 그냥 돌아앉으셨다. 아무것도 없었다. 시어머님, 큰 며느리는 살림 배우는 게 용돈이야. 섭섭해하지 마라. 섭섭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건데. 그 말도 못하고 웃었다. 태주는 알았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아내가 왜 창밖만 봤는지. 일기장 마이너스 결정타. 오늘 시댁 다녀오는 길. 미래 동서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안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야, 내가 제사 음식을 왜 해?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우리는 돈으로 어머님 구슬리면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능력 없는 형님. 그게 나구나. 내가 피땀 흘려 일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능력 없음의 증거구나. 태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한미래. 늘 형님 형님하며 웃던 얼굴. 그 뒤에 이런 생각이. 일기장 마이너스 마지막 페이지. 날짜 없음. 더 이상 못 참겠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인가? 누가 좀 알아줬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봐줬으면. 태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아내가 홀로 삼켜온 눈물.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품 안에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증. 오늘 모든 걸 끝내기로. 사장 폭발 직전. 다음날 마이너스 시댁으로.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접시를 올렸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됐어요. 어머니 보시면 또.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남자 자식이 어딜 부엌에. 나가서 상이나 닦아.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사상 앞.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육전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그리고 한우를 가운데 올렸습니다. 이게 제일 귀하니까 가운데. 조상님도 좋아하실 거야. 유나가 밤새 만든 육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미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골랐지? 역시 좋은 건 한눈에 티가 나네.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쁘다, 이거. 선홍빛이 예술이야. 이런 걸 가져오다니. 우리 미래는 뭘 해도 남달라. 태주는 지켜봤습니다. 구석에 선 안에. 떨리는 어깨. 참는 눈물. 그리고 품 안에 일기장.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제사 직후.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 시간. 모두가 한우만 칭찬했습니다. 입에서 녹는다.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이런 게 진짜 효도지. 유나가 만든 20가지 음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기본. 시어머니의 한마디. 원래 손이 빠르잖아. 매년 해왔으니 기본이지.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부터 쓰러질 때까지 만든 음식이 고작 기본.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태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제사 음식을 왜 해?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이거 미래 씨가 한 말 맞습니까?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1분.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오해입니다, 형님.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요. 11월 15일. 어머니 생신날. 안방에서 친구한테 전화하신 거. 유나가 현관에서 다 들었대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태주는 계속했습니다. 한 장. 20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유나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이제 폭풍이 시작됩니다. 1부 끝. 다음 회 예고. 태준이 제사상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정성입니까?
그리고 선언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안 드립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